최자영은 강승우가 김도희 사건으로 잡혀간다고 오해하여 형사 앞에서 내가 죽였어요 라고 자백했습니다. 한편 태오리는 강세리와의 과거를 떠올리며 임신 테스트기와 초음파 사진을 발견했다고 털어놓았고, 강세리는 아이가 유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건강하세요. 경찰서에서 최자영의 돌발 행동과 이상한 말을 반복하며 멍한 모습을 목격한 강승우는 엄마를 데리고 도민준 집으로 온다. 도민준 상무를 붙잡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다. 상무님, 엄마가 갑자기 자기가 김도희 대리를 죽였다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가 왜 그런 말을? 도민준은 한숨을 쉬며 강승우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한다. 승우야, 너무 충격적일 수 있지만 이제는 알려줘야 할 때가 왔다. 강승우의 아버지인 강규철 회장이 돌아가신 것도 황기찬 때문이고, 은호 유괴 사건도 모두 황기찬이 배후에 있었다고 밝힌다. 네 어머니는 지금까지 그 모든 사실들을 혼자 견뎌왔던 거야. 강승우는 점점 굳어지는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쥔 채, 황기찬이? 그럼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당한 모든 일이? 황기찬에 대한 분노가 치솟는다. 도유경의 가게에 환기만이 또다시 나타나 매일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 공주님, 오늘도 내가 지켜드릴게요. 아무도 공주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도유경은 지쳐버린 표정으로 환기만을 바라본다. 기만 씨, 이제 그만해요. 매일 이렇게 오시면 저도 힘들어요.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하지만 환기만은 여전히 의미불명의 말만 반복한다. 도유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환기만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한다. 기만 씨, 이제 더 이상 여기 오지 마세요. 정말 기억 못 하시겠어요? 환기만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도유경은 차가운 얼굴을 하며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 우린 결혼했던 사이예요. 7살 수준의 지능이 됐다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처음엔 얼마나 행복했는지. 황기만은 멍하니 도유경을 바라보며 뭔가 익숙한 듯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표정을 짓는다. 결혼? 우리가 정말? 도유경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네, 결혼했었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술만 마시면 난폭해졌고 저를 불임이라고 몰아세웠어요. 시어머니도 저 때문에 손자를 못 본다고 구박했고요. 도유경의 목소리가 떨린다. 의사였던 제가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까지 그만뒀는데 알고 보니 불임은 당신이었어요.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살았던 거죠. 그런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왜 기억하라고 하세요? 정윤희의 집에서 정호성이 강미란과의 저녁 약속을 마치고 돌아온다. 정윤희는 정호성이 들어오자마자 차갑게 말한다. 또 그 여자 만나고 온 거야? 정호성이 당황하자 정윤희는 화를 낸다. 오성아, 정신 차려. 그 여자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또 만나고 그래? 정호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윤희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한다. 누나,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나한테 자식이 생겼어. 정윤희는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반문한다. 강승우가 내 아들이야. 강미란이 나와 헤어지고 몰랐는데 그때 생긴 아이가 강승우라고. 정호성은 지금까지 숨겨왔지만 이제는 정윤희도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설명한다. 정윤희는 충격에 빠진 채 어떻게 그런 큰일을 이라며 말을 잇지 못한다. 정우성은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아들을 제대로 챙기고 싶어 라고 말한다. 카페에서 황지호를 본 태오리는 이상한 느낌에 휩싸인다. 아이의 모습에서 나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에 뭔가 익숙한 기운을 느끼며 불안해한다. 결국 태오리는 강세리를 찾아가 직접 마주한다. 세리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 뱃속에 있던 아이 정말 죽었어? 강세리는 당황하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몇 년이 지났는데? 라고 반문한다. 태오리는 우연히 너와 황기찬과 함께 카페에서 본 아이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 아이 행동이 너무 익숙해 혹시 우리 아이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털어놓는다.
임신 테스트기와 초음파 사진까지 봤잖아. 그런데 갑자기 유산됐다고? 너무 갑작스럽지 않았어? 강세리는 크게 동요하며 무슨 소리야?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화를 낸다. 하지만 태오리는 더욱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럼 의료 기록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수술 기록 같은 거 말이야. 강세리는 점점 궁지에 몰리며 왜 그런 걸 보관하고 있겠어? 다 버렸어. 라고 소리친다. 태우리는 냉정하게 DNA 검사라도 해서 확실히 하겠어.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아니라면 상관없겠지? 라며 최후 통첩을 던진다. 강세리는 얼굴이 새파래진 채 넌 정말 미쳤어. 라고 중얼거린다. 도민준으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강승우는 YL그룹 사무실로 돌아와 황기찬을 찾는다. 복도에서 황기찬과 마주친 강승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격분한다. 아버지를 죽이고 은호를 유괴하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게 모두 당신 짓이었다며? 황기찬은 당황하며 무슨 소리야? 누가 헛소리를? 라고 반문하지만 강승우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한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습니다. 황기찬은 강승우의 변한 모습에 당황하며 오해야,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둘러댄다. 하지만 강승우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라며 황기찬을 노려본다. YL그룹 회장실에서 황기찬이 급하게 전화를 받는다. 상대방은 검찰 관계자로 황기찬과 연결된 검사장 후보가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 회장님, 더러운 증거들이 폭로되면서 후보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장님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졌어요. 황기찬은 당황하며 다른 방법이 없나? 다른 라인은? 이라고 묻지만 상대방은 이미 늦었다고 말한다. 새로운 담당 검사가 배정될 예정이고 그분은 회장님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황기찬은 책상에 주저앉으며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낀다.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주던 든든한 배경이 사라진 것이다. 이제 정말 끝장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강세리는 태오리의 추궁에 동요한 채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다. 과거 자신이 태오리에게 아이에 대한 존재도 알리지 않고 떠난 것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만약 태오리가 DNA 검사를 한다면 황지호가 황기찬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들통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한다. 태오리와 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황기찬이 키우고 있다는 게 밝혀진다면 강세리는 황지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이 아이를 통해 황기찬의 마음을 잡고 있는데 진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 강세리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한다. 태오리를 어떻게든 막아야 해. 이대로는 안 돼.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며 필요하다면 더 극단적인 방법도 라고 중얼거린다. 태오리가 YL그룹 회장실을 찾아와 황기찬에게 정중하게 인사한다. 회장님,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디자이너 L과의 직접적인 협업 논의를 위해 왔습니다. 황기찬은 당황하며 그런데 디자이너 L은 지금 이라고 말을 흐린다. 실은 제가 한국에 온 가장 큰 목적이 디자이너 L과의 만남입니다. 해외에서도 그분의 작품이 화제거든요. 태오리는 진지하게 말한다. 새로운 아트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데 디자이너 L의 감각이 꼭 필요합니다. 황기찬이 어떻게 대답할지 망설이는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강재인이 서류를 들고 들어온다. 회장님, 급하게 검토하실 계약서가. 태오리는 강재인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느낀다. 몇 년 전 강세리와 함께 있던 그 여자,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예술가적 아우라. 혹시 당신이 디자이너 L이신가요? 강재인은 잠시 멈칫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차분히 답한다. 황기찬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긴장한다. 강승우가 황기찬의 모든 악행을 알게 되면서 분노를 폭발시켰고 도유경은 황기만에게 과거 결혼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정호성은 정윤희에게 강승우가 자신의 아들임을 털어놓았고 태오리는 강세리에게 아이의 생사를 추궁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태오리의 DNA 검사 계획과 강승우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